안녕하세요 여러분, 티처리입니다. 티처리. 네. 오늘은 저 청력검사 한번 해주세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청력검사를 한 번도 안 받아봤더라고요. 그래요? 네. 귀가 요새 많이 안 좋으세요? 아무래도 계속 이어폰을 꽂고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청력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가 않아서.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오시면 조금 이렇게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일단 검사를 한번 잘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일단 제가 헤드폰을 씌워드리고 소리를 들려드릴 거예요. 소리가 점점 가면 갈수록 작아지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들리시는 것 같으면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눌러도 되나요? 근데 그렇게 눌러봤자 어차피 제가 검사하면서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누른다면요? 오른쪽 귀가 평상시에 잘 들리세요? 아니면 왼쪽 귀가 평상시에 잘 들리세요? 모르겠어요. 그럼 통화하실 때는 오른쪽 귀로 하세요? 오른쪽으로. 그러면 뭐 오른쪽 귀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시는 거니까 오른쪽 귀부터 하겠습니다. 네. 소리가 나면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만 눌러요. 그만 눌러요. 이게 되게 이명처럼 들리네요. 원래 이명은 없으시잖아요. 있어요. 원래 이명이 있어요. 이런 소리가 나요? 이명에? 지금 딱 이명이랑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그러면 제가 다른 소리로 드릴게요. 이제 왕왕 되는 소리가 날 거거든요. 오. 구분 가죠? 네네. 요걸로 검사할게요. 점점 집중력이 떨어져서 오늘 꿈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정신 차리세요, 정신. 네, 검사가 다 됐습니다. 지금 약간 콧물 나오시나요? 비염기가 좀 심해요 지금. 그러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설명 한번 드리면은 청력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걱정할 소견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래요? 근데 뭐 그냥 간단하게 소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저주파수가 고주파수보다 조금 더 떨어지게 나왔거든요. 조금 더 큰 소리에 반응하게끔 나왔는데 이건 아까 전에 제가 검사 끝나자마자 여쭤봤잖아요. 그게 염증이잖아요. 귀는 전부 다 이 코랑 입이랑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 경로 중에 어디 한 곳이 막혀 있으면 이게 소리 자체가 울리는 게 깨끗하게 잘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비염이 좀 심하시거나 이러시면 저주파수 쪽에서 에너지를 매끈하게 전달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파수가 조금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고막이 너무 뚱뚱해서 잘 안 움직이는 경우, 아니면 뭐 이소골이 남들보다 조금 더 경직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저주파수가 약간씩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잘 나왔죠. 이 고주파수에서도 4000Hz라고 있어요. 이 부분만 똑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달팽이관 보면 소리가 가장 먼저 들어와서 충돌하는 부분이 4000Hz 부분이에요. 그래서 큰 소리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세게, 가장 심하게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유모세포들이 먼저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먼저 떨어져 있는 경향을 보이고요. 이게 한번 떨어져 버리면 이제 근처에 있는 6000Hz, 8000Hz도 같이 끌어내려요. 왜 우리도 쪽면 계속 안 보이다 보면 이쪽은 점점 나빠지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주파수들이 점점 내려가기 시작하고요. 노인성 난청은 오히려 8000Hz 부분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돼요. 보청기를 끼시게 되면 여기까지 이제 떨어진 거를 보청기의 이득값으로 이렇게 올려주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에 고주파수랑 저주파수가 전부 다 동일하게 이렇게 수평적으로 떨어진다 라고 하면 보청기를 끼는 게 굉장히 좀 편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거여서 굳이 채널이 많지 않아도 된다. 네, 맞아요. 채널은 이렇게 똑똑똑똑 몇 번 자르느냐라고 보시면 되는데, 채널 수가 적은 보청기로도 재활이 잘 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근데 뭐 이 정도 청력이시면 사실 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전 얼마나 더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잘 들을 수 있냐고요? 연령은 뭐 아직 많이 안 되셨으니까 상관없다고 치셔도 소음성 때문에 오실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어폰을 끼셔야 되잖아요. 작업하시려면 그런 거 끼셔야 되는데 이어폰보다는 헤드셋을 끼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헤드셋 같은 경우는 막아주잖아요. 주변의 소음을 좀 더. 근데 그렇게 끼고 일하면 귀가 진짜 너무 아파요. 더 비싼 거 있죠. 비싼 거 되게 말랑말랑하고 좋거든요. 지원해 주시나요? 제가요? 저 이어폰 12,000원짜리 끼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보청기나 뭐 의료기기가 전혀 필요 없는 상태예요. 전혀 필요 없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기약 잘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사실 청력검사라는 게 이 0dB가 만 20대 성인들의 평균이거든요. 근데 이 만 20세도 여성분들한테는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남성분들은 좀 아닐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군대 가면 사격을 하잖아요. 아. 사격을 하게 되면 이 폭음 때문에 귀가 많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 18세 정도 기준으로 보면 0dB 정도인데, 이 0dB도 이 사람은 뭐 10dB가 나오고 이 사람은 뭐 마이너스 20dB가 나오고 마이너스 20dB가 나오고 이러면서 평균을 맞춘 거기 때문에 0에서 20dB 정도까지를 정상 청력이라고 보고, 뭐 20에서 40을 뭐 경도 난청, 이렇게 조금씩 난청 등급이 달라지게 되고요. 난청 종류는 뭐 크게 3가지 정도고요. 전음성 난청과 감각 신경성 난청,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합쳐진 혼합성 난청이 있어요. 전음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달팽이관까지 그 전달되는 과정에 어떤 한 기관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전음성 난청이 올 수가 있어요. 달팽이관에다가 직접적으로 자극을 주는 골도 검사를 했는데 10dB가 나오고, 귀에다가 헤드폰 씌워가지고 검사를 해봤는데 한 40dB 정도가 나온다 라고 하면 이 갭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런 걸 이제 에어본 갭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갭 차이가 생기게 되면 전음성 난청임을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어떤 것 때문에 전음성 난청이 올 수가 있느냐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쉽게 말하는 거는 귀지가 너무 많을 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막 자체에 구멍이 뚫리거나 아니면 고막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고막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네, 고막이 파손돼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중이염이 있다거나, 이렇게 염증이 가득 차 있으면 음이 잘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면 이소골 자체가 변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중에 하나가 없다거나, 아니면 등골 부분이 제대로 잘 움직이지 않아서 달팽이관에다가 힘을 잘 전달을 안 해준다거나, 뭐 이러한 요인 때문에 전음성 난청이 나오기도 하고요. 감각신경성 같은 경우에는 신경 쪽에 문제가 있거나 감각기관인 달팽이관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유모세포에 문제가 있게 돼서 얘네들이 한번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주파수의 소리를 잘 전달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소리를 잘 못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모세포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소음성 난청 아니면 노인성 난청, 이런 것도 있고요.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청력이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걸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는데, 사실 난청 중에서 유일하게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에요. 돌발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귀에다가 이렇게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주사를 넣게 되는데, 병원을 방문해서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래도 올라오는 경우가 뭐 한 70% 이상이다 라고 밝혀진 것도 많고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죠. 안 그래도 내가 노인성 난청 때문에 귀가 잘 안 들리는데 전음성 난청까지 오게 되면 골도 청력은 위에 그래도 조금 이렇게 붙어 있는데 기도 청력은 아래로 많이 떨어지는 모양을 볼 수도 있어요.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음성 난청을 치료하는 기법이 뭔가 수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귀에 있는 귀지 같은 걸 다 뺀다거나 하는 작업 이외에도 뭔가 보청기를 낀다거나 하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게 되겠죠. 항상 이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어폰보다는 헤드폰을 끼시고 웬만해서는 지하철 속에서는 노래 같은 걸 듣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비명처럼 지하철 그 콱콱콱거리는 소리를 노래로 막는다면요? 그 지하철 콱광콱광 거리는 소리가 60dB인데 더 큰 80, 90짜리 노래로 막는다는 거죠. 인간의 신체는 90dB 소리를 1시간 정도 들으면 난청이 올 수가 있게 됩니다. 악을 악으로 막는 그런 거거든요. 네네네. 오늘은 PD님 청력 검사도 해드리고요. 난청의 종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큰 소리에 노출되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티철이었습니다. 근데 소리에 노출이 안 되게 조심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열나가지고 병원 갔더니 열나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딱 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귀에 안 좋습니다.